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아파트죠. 동탄 포레파크 자이언 푸르지오. 여기 청약에 대해서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공공택지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 이게 또 매력 포인트인데요. 청약 자격 판단 기준일, 이거 중요하죠. 네, 저도 공고문 봤는데 와, 챙겨야 할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처음이라서 그 제한 사항 같은 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실제 거주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실질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여기가 수도권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이긴 한데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이라서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들이 따라 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첨되시면 재당첨 제한 10년입니다. 10년이요? 와, 네, 10년. 그리고 전매 제한은 3년, 실고조 의무도 3년 이렇게 딱 적용됩니다. 이게 낮은 기본 골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10년 재당첨 제한은 진짜 길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3년 거주 의무, 이거는 꼭 기억해야겠고요. 그럼 그 전매 제한 3년은 무조건 3년을 꽉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혹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좀 빨리 마치면 뭐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 그리고 그 재당첨 제한 기간이어도 이번 청약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 맞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전매 제한은 기본 3년인데요. 만약에 3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신다, 그러면 등기 완료 시점에 그 3년 제한 기간이 지난 걸로 봅니다. 아하. 네, 이게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다른 주택 당첨되셔서 재당첨 제한 기간 안에 있더라도 이건 청약은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건 다행이네요. 네, 이게 꽤 예외적인 조건인데 다만 유의하실 점은 이번에 당첨되면 사용하신 그 청약 통장 있잖아요. 네네. 그건 계약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다시는 못 쓰게 됩니다. 아, 통장은 사라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회는 있지만 좀 신중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기본적인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죠? 화성시에 꼭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수도권 살아도 되는지, 뭐 청약 통장은 얼마나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아, 그리고 혹시 해외에 좀 오래 나가 있었으면 약간 불리한 점도 있을까요? 기본 자격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5년 5월 9일이죠. 이날 기준으로 화성시 또는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선 공급 비율이 있어요. 화성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께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그리고 나머지를 수도권 전체 거주자에게 공급하거든요. 아, 지역별로 순서가 있군요. 네. 그리고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은 지나야 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도 당연히 충족하셔야 합니다. 해외 체류 관련해서는 만약에 계속해서 90일을 넘게 계셨거나 1년 동안 합쳐서 183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계셨다면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어요. 아, 그것도 확인해야겠네요. 네, 이건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하니까 혹시 장기 해외 체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별 공급 조건도 보니까 되게 다양하던데요. 아무래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다자녀나 뭐 신혼부부, 아니면 최근에 출산한 가구를 위한 혜택 같은 거 있는지 궁금해요. 아, 그리고 거동 불편한 가족이 있으면 혹시 저층을 좀 우선 배정받을 수도 있나요? 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태아나 입양 포함해서요. 그리고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 조건이고요. 이것도 지역 우선 배분 후에 배점, 자녀 수, 자녀 연령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출산 가구 지원인데요. 이게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예요. 네네. 이때는 과거에 특별 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현재 집이 있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좀 파격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오, 정말요? 유주택자도요? 네,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가능해요. 그리고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도 있고요.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동 불편한 노인, 장애인, 또 다자녀 가구 중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하층 우선 배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꼭 활용하셔야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계약 조건이나 자금 계획, 특히 중도금 대출이요. 이거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요즘 워낙 대출 규제가 좀 까다로워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불안하거든요. 아,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도금 대출 알선은 사업 주체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네, 의무가 아니에요? 네, 물론 대부분 알선을 해주긴 하지만 이게 정부 정책이나 금융시장 상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신청하시는 분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대출이 예상보다 어렵게 되더라도 분양대금 납부는 결국 계약자 본인 책임이라는 점, 이걸 꼭 인지하시고 자금 계획을 좀 보수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이고 비용 추가되고요. 취득세 같은 세금도 당연히 별도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기본 마감재 없이 골조 상태로 분양받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발코니 확장도 마이너스 옵션 기준으로 시공돼요. 네네. 그 외에 유상 옵션은 종류가 꽤 다양하니까 모델하우스나 홈파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별도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입주해서 살게 될 때 환경은 어떨까요?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돌봄 시설 같은 거 들어오는지, 그리고 혹시 특정 동리나 층은 소음 같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학교 배정 문제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아이들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 국공립이요. 네, 그리고 입주민 자녀에게 정원의 70%까지 우선 입소 혜택을 줄 예정이에요. 이건 상당한 장점이죠. 네, 정말 좋네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커뮤니티 시설이나 어린이집 근처 세대는 운영 시간에 소음이 좀 발생할 수 있고요. 저층 세대의 경우는 그 외부 환기구, DA나 펌프실 같은 설비가 있거든요. 네. 그런 설비 가동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건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학교 배정은 입주 시점의 학생 수 변동 같은 거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요. 지금 딱 확답드리긴 어렵고 화성 오산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첨되시면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091-2로 발급된 서류여야 하고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 등등 종류가 꽤 많으니까 미리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게 정말 많네요.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 3년 실거주 의무랑 3년 전매 제한. 근데 이건 등기하면 단축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0년 재당첨 제한이 있다는 점. 또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이라도 청약은 가능하지만 당첨 통장은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보장되는 게 아니니까 자금 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 한다는 점. 그리고 출산 특례 같은 특별한 기회도 있다는 거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서류 준비도 미리미리 해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주요 내용을 짚어드렸지만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는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청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고문 전체를 한번 쭉 정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영천동 847-5에 견본주택이 있거든요. 직접 방문하셔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걸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네, 저도 꼭 가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점은 이 3년이라는 의무 거주 기간이 앞으로의 내 인생 계획이나 직장 변동 가능성 같은 거랑 잘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이 동탄이라는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당첨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니까요.